오늘도 보셨겠지만 5가지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약간씩 사료를 좀 덧붙였는데요. 그러니까 농업이라고 하는 어떤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마을이라는 뿌리의 발견을 통한 마을과의 연결, 그게 시작이고요. 두 번째가 그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얼굴인 농부와의 연결. 세 번째는 이제 농산물 유통망 속에서 보통 생산자분들은 이름이 없거든요. 상품만 있죠. 근데 이름 없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스타성이 있는 농부의 재발견을 통한 소비자와의 연결. 그러니까 소비자를 연결하는 사람을 찾더라고요. 네 번째는 개별 농부의 농업을 문화로 만들어가는 로컬 브랜드와의 연결. 마지막으로 제주로부터 시작된 연결을 남해로부터, 나중에 동해로부터요. 네, 그렇게 확장하는 로컬과 로컬의 연결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제 그 마지막으로 강조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농업은 생산의 현장이 아니라 사람을 잇고 지역을 회복시키는 관계의 예술, 예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농업에서 유통 플랫폼의 역할은 제가 덧붙인 사명인데 보이지 않던 가치를 드러나게 하고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는 일이라고 저는 강조하시는 걸로 잡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 유통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 영감을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농산물 유통 정책, 특히 이제 직거래 정책이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고민을 좀 많이 던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시작은 그겁니다. 저희가 직거래 플랫폼 다 아시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예를 들면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 유통 플랫폼이 과연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농산물 가격의 그 변동성 문제 그리고 가격 수준이 떨어지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김영삼 정부 1994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매 정권마다 빠지지 않는 정책이 직거래 정책입니다. 근데 지금 그 직거래 정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직거래를 통해서 수치 가격을 높이고 농가 가격의 불안정성을 개선할 거야.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물론 작은 성과가 있었지만 그 목표가 달성됐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달성됐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쉽게 여전히 수치 가격은 낮고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은 높다.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게 그런 직거래가 의미가 없느냐?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이제 오히려 좀 시작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직거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뭐 수치 가격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마을, 농부, 농촌 문화를 발견하고 이를 매개로 농부와 소비자와의 관계 맺기를 하여 흩어진 마음을 모으는 정책. 그러니까 진 대표님 말을 좀 많이 따왔습니다. 그렇게 좀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안 계실 것 같긴 하지만 정책 담당자님께서 직거래 정책의 방향을 좀 제대로 잡고 가주시기 바란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직거래의 방향을 잡았으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역시 또 현재 직거래 정책에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은 값싸지만 질 좋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이야기했어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요즘 핵심 화두입니다. 편리한 구매와 유통 효율성. 그게 상당히 이제 중요시되고 있고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시장 중심적인, 소비자 지향적인 그런 직거래를 하자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보면 직거래라고 하는 것이 특히 진 대표님의 발표를 보면 그 농산물 유통망 속에서 직거래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름 없는 생산자가 아닌 멋있고 스타성 있는 농부라는 사람의 삶의 이야기에서 직거래가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겠지만 저도 사실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제주로부터 처음 들어갔거든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직 한 5분 더 해야 되는데 안 되나요? 더 하면? 네. 됐는데 제가 놀랐던 게 수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거래다 보니까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정보가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빼고는 다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너무 좋았다.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와 관련해서 그걸 가져왔습니다. 제 이름이 이춘수잖아요. 제 이름에 따라 유명한 시인이 계십니다. 김춘수 시인의 시예요. 그 꽃시조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눈치채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생산자들의 꽃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이게 어떤 전 직거래 시작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좀 빠르게 하겠지만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직거래 유통 플랫폼을 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 플랫폼들이 갖춰야 될 역량이 뭐냐? 보통 이제 어떻게 하면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을 하고 좋은 좋은 농가의 공급처를 확보해 인다는데 저는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는데 그 핵심이 있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농산물 유통 정책뿐만 아니라요. 모든 정책에 빠지지 않는 것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ICT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연속적으로 정부가 농산물 유통 정책을 발표하는데 거기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디지털 전환입니다. 디지털 전환의 내용을 곰곰이 보면 뭐냐면 일단은 디지털 기술, 혁신 기술이라는 혁신 기술을 도입해보자는 거예요. 왜 해야 되죠? 또 어떻게 써야 되죠? 그 이야기가 없는데, 근데 이제 보면 그 진 대표님 내용 속에 있습니다. 시대마다 새로운 교육과 기술이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기술이 누구나 쉽게 배우고 내 일상 속에서 써볼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농촌에서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함께 일할 동료가 없을 때 우리는 종종 생각과 기록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저는 기술이란 몸이 고될 때 마음을 지켜주는 도구 그리고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교통정책에서 필요한 것은 목표와 방향 쓰임새가 명확한 기술이어야 되고 그것이 반드시 첨단 기술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적정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은 뭐냐면 내 동료는 옆에 있는 동료뿐만 아니라 생산자, 소비자, 그 동료들의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좋겠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후계 부분입니다. 제가 특히나 이제 아마 저랑도 연배학계 차이가 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차이가 나나요?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네, 구계실 같은데. 죄송합니다. 거기다 제가 웃음을 드리는 것 같고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게 그러니까 농업 부분에서 중요한 게 후계 농업인 육성인데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도매 시장이나 그런 주류 유통에서도 지금 후계자를 찾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진 대표님이 이렇게 이 부분을 시작하게 된 부분을 보면 결국은 기존에 다른 걸 하고 계셨거든요. 다른 걸 하다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찾다가 생활부터 시작을 했는데 또 중요한 것은 진 대표님이 던진 그 무엇인가 요청에 대해서 생활이가 받아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유통인 농업 후계 농업 인력의 육성의 시작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자. 그리고 무엇을 강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주자. 아마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질문 5가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신 거죠? 답도 하신 것 같아요. 네, 질문과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 진 대표님이 더 덧붙여서 이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교수님께서 너무 완벽하게 정리를 해오셔가지고 동년배인 제가 할 말이 있을까 싶었는데요. 이거 저의 마음을 사가주십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을 드리기 전에 원고를 좀 정리해서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많이 담기는 했는데요. 제가 로컬에 와서 만약에 새와 마을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들을 가끔씩 하게 되거든요. 정말 천만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마을에서 시작한 그런 이야기들 덕분에 제가 조금 더 이 지역에 대한 정서와 그런 이해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유통 플랫폼을 한다거나 유통 플랫폼이라고 하긴 좀 그럴 것 같고요. 누군가가 로컬의 일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우선 시스템을 만들기보다 로컬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의 정서와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들을 들여다보고 그러고 난 뒤에 시스템을 만들어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사실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제조로부터를 시작했을 때가 벌써 7년이 넘었었는데요.
사실 그때는 어느 농가에 가도 저희들을 너무 반겨해 주셨어요. 내게 너무 좋다고 팔아준다고 너무 감사하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최근에는 농가들을 다닐 때가 많이 힘듭니다. 그 힘든 이유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런 유통 플랫폼들이 너무 시장을 많이 흐려놓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농부님들이 전화도 안 받으시려고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로컬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꼭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싶어요. 우선 로컬에서 먼저 조금이라도 살아볼 것. 그리고 이제 유통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결 맺기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놓치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그것들을 이제 계속 쫓아가게 되고, 그것을 쫓다 보니 농업에서 필요한 또 기술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도 좀 너무 광범위한 그런 마케팅이 아니라 농업에 필요한 마케팅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현장에 뛰면서 더 많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또 질문도 드려도 될까요? 이게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의 어떤 뭐 유통 플랫폼이나 또 시크릿 플랫폼과 다르게 좀 가시다 보니까 이 매출이 좀 오르시는 건지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아시겠지만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정성이거든요. 어떤 매출의 안정성은 좀 어떠하신지 이게 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또 이제 유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예를 들면 아까 매니저 말씀하셨잖아요. 커피 매니저. 제일 어려운 분들이 진상 고객이시죠. 참고로 전 진상 고객한테 알바할 때 10,000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가 좋은데 여튼 결국은 이제 유통에서도 가장 특히 온라인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게 어떤 그런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 그런 부분인데 그게 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매출은 정말 너무 다행스럽게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제이커브 곡선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까요? 네,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대기업이나 어떤 중견기업과 비교했을 때는 저희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은 저희가 작년 기준이죠. 올해는 이제 아직 정산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작년 기준으로 총 14억 5천만 원 정도의 이제 매출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 가끔씩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너네 먹고는 사지잖아. 이거 남는 거는 있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저희 유통 플랫폼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쓰는 광고비가 거의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세요. 네, 그때 제가 이 셀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할 자리가 있어서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당시에 저희가 쓰고 있는 광고비가 35만 원에서 40만 원이거든요. 저희는 광고비를 낮추고 대신에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활동을 왜 광고비를 안 쓰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냐면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밥상에서 만난 관계들은 정말 오래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찐팬을 가져다주고 이분들이 스스로 정말 바이럴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그게 광고비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써야 될 광고비를 실제로 저희는 여기에다 쓰고 그리고 이 활동을 하면서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컨텐츠 다 누구 거죠? 다 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도 저희 상세 페이지에 녹일 수 있고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이것이 브랜드가 될 수 있고 누구라도 유통 플랫폼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고요. 그 CS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 악성 리뷰어가 사실 저희는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다른 유통 플랫폼에서 한 10% 정도 나온다고 하면 저희는 제 생각에는 1% 정도일 것 같아요. 정말 1년에 한 번씩 미친 X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런데 네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결국에 같은 결이 모이더라고요. 저희 소비자들도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굉장히 가끔씩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고객님들 진짜 천사 아니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정말 멤버들도 할 정도로 CS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농부님들께서 저희가 이제 이런 CS도 전달을 해드리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농부님이 가끔씩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제주로부터가 앞장서서 고객들과 많이 소통하고 결국엔 소통이 답이에요. 많이 소통하고 저희 상세 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 그것이 저희 CS의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오늘 뭐 계속 하실 것 같죠. 지금 말씀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잘 해주셨는데 어쩌면 이 소통이라는 것, 진정성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거기에 그걸로 그냥 진정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소통하는 것들이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준비한 이제 미리 주신 질문이 있어서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춘수 교수님이 먼저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또 질문하고 싶거나 의견을 보태시고